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도 성적표와 바이본 아이디를 안 보내셔서 제가 바이본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져오는 건 필요하지 않아 나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도록 해. 일단 바이본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너네가 성적표를 내면 왜 좋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수학과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초에 탁과에서 하질 않는 거라서 지금 보시면 1학년 때는 1학년 때 성적표를 내고 이제 바이본 아이디를 제출하시면은 교과원 3개월권을 받아요. 교과원 3개월권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위에서부터 쭉 읽어볼게요. 맞춤형 전형을 추천해 준대. 이제 사실 생기부 채울 게 없잖아요. 별로 1학기밖에 안 했으니까. 교과와 정합의 적합성을 알려준다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자 이제 여기 우리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1학년 1학기 성적밖에 안 나왔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성적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려면 얼마나 올려야 될까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받으려면은 성적표와 바이본 아이디를 제출하셔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1학년 이제 너네가 처음이니까 바뀐 교육과정 2점대가 넘어가면 인서울이 간당간당하다고 하더라고요. 1점대만 인서울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 1학년 1학기는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올리면 된다. 일단 올리면 그래도 올라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숙제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일날 낮에 오셔야 된다. 그쵸? 얼마나 좋습니까? 에? 안 좋나요? 자면 성적이 안 오르죠. 2시가 이르다고? 근데 뭐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의 자율성에 맡기고 싶은데 진짜 그랬다간 한 명도 안 올 것 같아서 강제성을 띠려고 하는 거고, 일단 더 오면 한번 말해볼게요.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자율에 맡겨볼게 한번. 근데 숙제 한 번도 안 내신 분은 오셔야 돼요. 자기가 이제 뜨끔하겠죠? 숙제를 한 번도 안 내신 분들은 한 번도 안 냈으면 숙제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니까 오셔서 저와 함께 책을 1대1로 보면서 어느 정도 풀려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내신 분들은 본인이 수요일 2시 2시까지 안 와도 돼요. 3시 얼마나 너그러워. 3시부터 5시 2시간 하고 밥 먹고 다시 뒤에 4시간 또 수학만 하루 종일 하는, 이게 얼마나 표정이 다들. 예, 알겠습니다. 진도 나갈게요. 일단 뭐 끝나고 다시 얘기해 봅시다. 원방을 이젠 진짜 나가야 되거든요. 금요일날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왔네요. 오늘 역시 금요일날 몇 명 안 와서 진도를 못 나갔어요. 원방 아예 처음부터 할게요.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이라는 게 너무 기본적인 거 안 할게요. 원의 중심이 있고 우리가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의 중심이 이제 A, B다. 그리고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의 제곱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딱 여기까지 했거든요. 저 원의 방정식 할 때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두 점을 아는데 두 점이 지름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 둘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내용을 다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만약에 어떤 원이 축에 접한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x축에 접한다 라고 말을 해보면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원이 그럼 중심이 이제 만약에 a, b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x축에 접한다 라는 얘기는 여기 원의 중심에서 x축에 수점을 내렸을 때 직각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길이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반지름이 되는데 이 길이가 지금 a, b니까 얘의 y좌표인 여기가 지금 b인 거니까 이 길이가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보시면은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원이 만약에 중심이 5,4래. 그러면은 얘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길이가 지금 반지름이 되는 건데 이 길이가 얘가 지금 5,4니까 여기 x좌표 5고 여기 y좌표 4라는 얘기잖아요. 이 길이가 그러면 4가 되겠죠. 맞지요? 맞지요? 그러면은 만약에 x축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데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겠죠. 원이. 그러니까 이것도 x축에 접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맞지요? 그러면은 얘 중심 a, b다 라고 했을 때 지금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 거죠. 3, 4분면이니까 요 길이 지금 길이로만 따지면 만약에 여기 좌표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야. 근데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으면 이 길이가 몇일 것 같아요? 4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결국에 4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얘 만약에 a, b 라고 했으면은 얘가 음수였으니까 절대값 b가 되겠죠. 되시나요? 그러면은 중심이 지금 a, b고 반지름이 b거나 절대값 b인 거니까 얘 만약에 원의 방정식 세워본다 하면은 중심이 a, b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반지름이 원래 r의 제곱이었는데 반지름이 지금 b란 얘기잖아요. 절대값 b거나 b다. 그럼 얘 제곱하면 b 제곱 되겠죠. 되시나요? x축에 접한다 라는 거는 반지름이 그러니까 중심이 a, b였을 때 반지름이 b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y축에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얘 중심 a, b다 라고 했으면은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근데 뭐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a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접해도 여기가 a, b다 라고 하면은 a가 음수지만 이 길이 자체는 a의 절대값을 씌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 중심도 똑같이 a, b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인데 반지름이 a라는 걸 아니까 여기가 a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되시나요? 결국에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지름을 r로 잡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중심의 x좌표나 y좌표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하나 더 만약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잖아요. 중심을 a, b 라고 잡아도 되고 아니면은 얘는 이때
반지름을 만약에 r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길이도 r이고 이 길이도 r 되겠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그럼 얘 원의 중심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기 길이도 r이고 여기 길이도 r이라는 건 얘 x좌표도 r이고 얘 y좌표도 r이라는 얘기잖아요. r, r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중심을.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도 r인 거니까 얘는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뭔 소린지 아시겠나요? 얘는 이제 1사분면이니까 r이 둘 다 양수일 때가 되는 거고, 만약에 2사분면에서 접한다.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그럼 얘는 똑같이 반지름 길이 r이라 하고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하면은 얘 중심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2사분면이니까 x좌표가 음수죠. y좌표는 양수니까 얘를 마이너스 r, r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하나 더 사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반지름이 만약에 r이야. 그럼 얘는 중심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r, -r. 왜냐? y좌표가 음수니까 r, -r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원의 중심을.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잡을 수 있다. 어떤 y축, x축 그리고 둘 다 접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이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원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x 머시기 제곱, y 머시기 제곱은 r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가끔씩 펼쳐져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끔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일단 우리가 직선에서도 y는 mx 플러스 n 그리고 아니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원도 저렇게 이게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형을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세 원 위에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이때 왜 이게 더 편한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도 보시면 표준형에서도 미지수가 a랑 b, r 세 개죠. 여기서도 미지수가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세 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 점 좌표를 안다. 뭐 예를 들어서 2,5, 뭐 1,3, 0,1 얘네 셋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얘를 이게 원 위의 점이니까 2,5 저 표준형에다 대입할 수 있고 1,3 대입할 수 있고 0,1 대입할 수 있죠. 만약에 대입한다라고 하시면은, 만약에 표준형에다 대입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2,5 대입하시면은 2-a의 제곱 더하기 뭐 5-b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래 것도 똑같이 1, 3도 대입하시고 0, 1도 대입하실 수 있겠죠. 얘네를 연립해서 a랑 b랑 r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차수가 보시면은 2차 나오죠. 차수가 크잖아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2, 5 대입해도 2a 플러스 5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차수가 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차수가 안 커지니까 계산하기가 쉬운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세 점의 좌표를 안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서 구해 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구할 때 우리가 일반형, 이 펼쳐진 걸 쓰는데 뭔 소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두 원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원 교점 지금 보시면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나 직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은 얘 두 원을 나란히 이 형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원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by, c는 0이고 한 원은 x제곱 y제곱 a 다시 x,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는 0이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 방정식 할 때 이거 두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얘를 우리가 이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었냐면은 얘 직선을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얘네 둘 나란히 쓰신 다음에 한쪽에 실수배 K배를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옛날에. 일단 해볼게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거는 두 직선 나란히 쓰신 다음에 한쪽에 실수배 K배를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뭔 소리냐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직선도 지나고 이 직선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점이라는 거는 얘도 0되고 얘도 0될 때죠. 맞죠? 그러면은 얘도 0되고 얘도 0된다는 얘기는 어떤 실수 K를 곱해도 얘는 0 더하기 0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직선의 교점 지날 때는 이 지나는 직선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다양한 이런 것들은 두 직선 나란히 쓰신 다음에 한쪽에 실수배 K배를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된다라고 했는데 원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지금 두 원의 교점,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개를 나란히 쓰시고 첫 번째 거 쓰시고 두 번째 거 쓰셨을 때 이렇게 쓰실 수 있을 텐데 이 교점, 여기 교점이란 얘기는 얘도 0되고 얘도 0될 때겠죠. 둘 다 0될 때니까 여기 0이고 여기 0이라는 거는 아무 쪽에 실수 K배 해도 0 더하기 0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두 개 쓰신 다음에 한쪽에 실수배 K를 하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K가 어쨌든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두 점을 지나는 게 직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죠? 직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직선이라 하면은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아니면 뭐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X제곱 있고 Y제곱 있고 X제곱 있고 Y제곱 있죠. 얘네가 없어져야 XY로 된 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이 되려면은 이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져야 된다. 그 말은 K가 몇일 될 거야? 그렇죠? K가 마이너스 1이 돼야 X제곱 Y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인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우리가 원이 아니라 직선이다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게 된다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이런 식으로, 너무 대충 그렸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고,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무조건 우리가 저 원, 일반형인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게 x 머시기의 제곱, y 머시기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만약에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로 들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8x 6y 플러스 16은 0이다 라고 해볼게요. 얘를 이제 만약에 그냥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얘를 표준형, 그러니까 x 머시기의 제곱, y 머시기의 제곱은 r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는 건데, 얘로 나타내려면은 x에 대한 제곱식, y에 대한 제곱식이 필요하겠죠. 얘를 x끼리 써보시고 y끼리 써보시면은 여기서 x제곱 더하기 8x가 얘가 상수항이 뭐가 있으면 제곱식이 될 수 있어요. 16이 있으면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될 수 있죠. 똑같이 얘 제곱식 되려면 6의 절반 3의 제곱인 9가 오면은 얘가 제곱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임의로 16이랑 9를 더했으니까 빼주셔야 될 거고, 원래 16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얘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x 더하기 4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뒤에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 얘를 y 더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얘 쓰고 나머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 더하기 16 얘는 둘 날릴 수 있고, 마이너스 9가 있는데 마이너스 9를 반대쪽으로 넘기시면 는 9,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 여기서 이 원의 방정식 통해서 우리가 원의 중심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 있죠. 반지름 3이다. 왜냐? 아래 제곱이 9니까 반지름이 3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두 가지 경우, 원위의 세점이나 아니면은 교점을 지나는 도형 같은 게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얘를 표준형,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봤자 공식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제곱식 만들어 주셔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미지수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만약에 뭐 a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16, 원래 16이 있었던 게 a가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반지름이 바뀌면서 이제 25-a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이제 이걸 a로 바꿨을 때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건데, 얘가 만약에 원이 성립되지 않을 조건을 생각해 볼게요. 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는 어쨌든 여기 원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까진 나올 수 있죠. 여기서 반지름이
여기가 지금 사실상 원래 R제곱 위치잖아요. R제곱 위치. 여기가 원래 R제곱이었던 건데 제곱이니까 얘 무조건 양수여야 되죠.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0도 안 될 거란 말이야.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야겠죠. 얘가 만약에 원이 안 되는 조건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 25-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원이 성립된다라고 하면은 이 25-a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에 성립되는 조건을 찾으려면은 이 상수항 넘겼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되시나요?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어째 55페이지부터 하면 되는 거죠. 뒤에 개념까지 설명을 한 거고 55페이지는 아까 그 좌표축에 접하는 것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자, 55페이지 밑에 개념 체크부터 앞에 몰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어쨌든 원의 중심이 A, B고 아니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것만 알고 푸셔도 충분히 다 풀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얘 지금 개념 체크 1번에 1번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중심이 지금 4,3이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얘 지금 중심이 4,3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X축에 접해 있으니까 반지름이 몇이겠어요? 반지름이 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중심이 4,3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반지름 3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2번 같은 거 보시면은 2번 원의 중심이 뭐다? 2,-5다 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원의 중심이 2,-5라고 알려줬고 반지름이 지금 2다 라고 알려준 거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5의 제곱은 2의 제곱 4다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맞죠? 그럼 마지막 거 3번 같은 경우도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이 길이가 되는 거니까 -3의 절대값인 3이 된다는 거겠죠.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3인 거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 9가 될 것이죠. 되나요? 되나요? 아래 거가 또 이제 그림을 안 나와 있어도 1번이랑 3번만 해볼게요. 아래 것도 중심이 1,2고 x축 위에 접한다라고 x축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 중심이 1,2 여기 1,2라고 알려줬고 x축에 접한다는 건 원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는 거니까 반지름이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중심이 이제 1,2고 반지름이 2니까 1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반지름 2의 제곱 4가 될 것이다.
2번 똑같은 거니까 생략하고 3번 같은 거 보시면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고 반지름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4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 길이가 4가 되니까. 그러면은 얘 원의 방정식 중심이 마사 콤마 마사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이 반지름 4의 제곱 16이 된다. 되시죠? 이런 식으로 x축, y축에 접하는 문제들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얘기고 필수 예제 3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3번) 보시면은 3번에 1번 지금 어떤 원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 16이라는 원이 있는데 얘랑 중심이 같다. 중심이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 중심 구할 수 있죠. 얘 중심 구할 수 있죠. 얘 중심 얘 0되고 0 되는 거니까 5, 마이너스 3일 때 우리가 원의 중심을 5,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하실 수 있고 얘랑 중심이 같으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5, 마이너스 3 여기쯤 있을 것이고 얘가 x축에 접한다.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반지름이 이거니까 반지름 몇이다? 3이다. 여기 길이가 3이니까 그러면은 중심 알고 반지름의 길이를 아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중심이 똑같으니까 애초에 얘랑 식이 똑같겠죠.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 반지름 3이니까 3의 제곱해서 9가 된다. 되시죠? 그러고 2번 보시면은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중심을 안 알려줬죠. 중심 안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a, b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고 1, 마이너스 1이랑 2, 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y축에 접하려면은 당연히 왼쪽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오른쪽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크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는 건데 얘 그러면은 원의 중심 모르니까 a, b다 라고 잡았을 때 반지름이 y축에 접하니까 이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반지름 그러면 a, b라고 나타냈을 때 여기가 뭐겠어요? a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심 알고 반지름 아니까 얘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세웠는데 미지수가 a랑 b 두 개고 점이 두 개니까 두 개를 대입하셔서 a랑 b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1, -1 대입해 볼게요. 얘 대입해 보시면 1-a 제곱 더하기 -1 -b의 제곱은 a 제곱이다 되는 거고 2, 0 대입해 보시면 2-a의 제곱 그리고 0-b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은 a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얘네 두 개를 연립하셔서 a랑 b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 두 개 연립할 때
여기 a제곱이고 여기 a제곱이니까 얘랑 같다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1-a의 제곱 더하기 -1 -b의 제곱이 얘랑 같다. 왜냐? 둘 다 a제곱이니까 2-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겠죠? 되시나요? 여기까지? 계산이니까 요거랑 요거 둘 다 a제곱이니까 이제 얘를 정리해 주시면 a랑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 얘를 정리해 주시면 b제곱 잠깐만요. 계산이 더럽네. 내가 할게요. a제곱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이 얘랑 똑같다. a제곱 -4a 플러스 4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날릴 수 있을까 날려보면 a제곱 날릴 수 있고 b제곱 날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은 -2a 더하기 2b 더하기 2가 뭐랑 똑같다? -4a 더하기 4랑 똑같다. 계속 계산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4a 넘으면서 플러스 4a 되니까 2a 플러스 2b 2 넘겨주시면 2가 되겠죠. 계산이니까 a 더하기 b는 1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얘를 다시 위에다 대입하셔서 연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얘네 둘 연립해서 이제 식이 하나 나온 거니까 얘 b는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b 대신에 -a 플러스 1 넣으면은 여기가 a에 대한 식만 남는 거니까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이 이렇게 더럽지 않은데 유독 이 문제가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b 여기다가 넣는다고 생각하시면은 2-a의 제곱 그리고 이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넣는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a 제곱이 된다. 그럼 이제 a만 남는 거니까 우리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 계산해 주시면 a제곱 -4a 플러스 4 얘 계산해 주시면 a제곱 -2a 플러스 1 이게 a제곱이 된다라는 거고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a제곱 a제곱 날라가니까 a제곱 -6a 플러스 5는 0이 된다라는 거죠. 인수분해 되죠? a-1 a-5니까 우리가 a가 1이거나 아니면 a가 5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a가 1이면 그때 b는 -a 플러스 1이니까 이때 b는 -1 플러스 1 해서 0 되겠죠? 이때 b는 -5 플러스 1 되니까 -4가 된다라는 거죠. 중심이 a, b였으니까 중심이 이제 1,0인 원이랑 중심이 5, -4인 원이 된다. a, b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때려 넣으셔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0 대입하시면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 하나 나오실 거고 5랑 마사 대입해 주시면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이 5의 제곱이니까 25 이런 식으로 두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계산이 너무 더러워서 그런 거지 원리는 그냥 두 점 지나고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중심을 a, b 라고 잡았을 때 반지름이 a다
이 식을 이용해서 결국에 계산만 쭉 한 거예요. 원리만 아시면 풀 수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답지 밑에 풀이는 나보다 좀 계산이 깔끔한 것 같긴 한데 뭐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깔끔하게 풀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필수 예제 4번까지 볼게요. 필수 예제 4번 생각해 보시면은 점 1,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려질까요? 보시면 x축, y축과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원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네 개가 다 되는 건데 점 1,2를 지난다. 얘 지금 몇 사분면이에요? 1사분면이죠. 1사분면인 원, 그러니까 1사분면인 점, 이 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면은 얘네는 이 점을 지날 수가 없겠죠. 당연히 1사분면에서 원이 그려져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1,2인데 이 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이런 식으로 1사분면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1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면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이 길이도 r, 이 길이도 r인 거니까 중심을 r, r이라고 잡을 수 있다. 아시겠어요? 1사분면을 지나는 원인 걸 아니까 우리가 중심을 r, r이라 잡을 수 있고, 그러면은 중심 알고 반지름 아니까 이 원의 방정식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이 반지름 r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원이 지금 우리가 원을 이런 식으로 중심과 반지름을 아니까 세울 수가 있는 거고, 이 원이 지금 1,2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1, 2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한다는 거죠. 1, 2 대입해 보시면 1-r의 제곱 더하기 2-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쭉 전개해 보시면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r제곱이다. 여기까지 되시죠? r제곱 하나씩 날리면은 결국에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0이다. 인수분해 되잖아요. r-1, r-5. 그럼 이제 r이 될 수 있는 게 1이거나 5이다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r이 될 수 있는 게 1이고 5니까 1,1일 때도 이렇게 접할 수 있고 여기서 5,5일 때도 이렇게 크게 접할 수 있다. 총 2개가 나온다. 반지름이 1이랑 5니까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 물어봤으니까 이제 답이 1 더하기 5 해서 6이 된다라는 거죠. 되시나요? 만약에 4-1번 같은 거 보시면은 아래 거 얘는 점 2,-1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죠. 4사분면이니까 여기 위에 한 점을 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려면 원이 4사분면에서 그려져야 된다. 그럼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았을 때 원의 중심을 뭐라고 잡을 수 있다? 4사분면이니까 x좌표 양수 r, y좌표 음수니까 마이너스 r이라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4-2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볼게요. 풀고 쉬었다 갑시다. 일단 중심이 직선 저거 위에 있다 했는데 얘 y는으로 정리해 주셨을 때 y는 2x 플러스 6 될 것이고 y는 2x 플러스 6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리셨을 때 대충 이런 모양 나온다는 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근데 2, 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도 당연히 2, 4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원의 중심도 2, 4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원의 중심이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런 식으로 오이씨 뭐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 반지름 r이라고 하면은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마이너스 r, r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2, 4분면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r, r인데 이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한 거니까 이 점 여기다 대입했을 때도 성립을 한다는 거죠. r은 마이너스 2r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r 넘겨주시면 3r은 6, 즉 r은 2라는 소리니까 우리가 원의 중심이 뭐다? 마이너스 2,2고 반지름도 r이니까 2가 된다는 거죠. 이거 원의 방정식 구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반지름 2의 제곱 4가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쉬었다 갑시다.